네. 적분은 쉬우니까. 진짜. 부정적분은 쉬워. 쉬워요? 그러니까 미분 반대. 그 614번은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볼게요. 그래서 원서입니다. 그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뭐로 나눠져 있어요? 0. 0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 그냥 3차 함수가 다른 거지. 네. 근데 지금 최고차항이랑 개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형 수론하는 문제 중에서 약간 특이한 문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x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0 이상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냐면 증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야? 여기 이 범위에서는 함수가 없대야 돼. 감소해야만 하고. 그럼 이런 뜻이에요. 감소하면 이 구간에서는 뭐가 0 이하지? 그렇지. 도함수가 0 이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0보다 아래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서는 증가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증가다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프라임의 부호 자체가 0 이상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의 결론은 그냥 딱 봐도 프라임의 마이너스 1 값은 얼마나? 반드시 0이 되셔야 됩니다. 됐죠? 됐어요? 마이너스 1까지는 0 이하고 마이너스 1부터는 0 이상이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는 0 X축을 지나가야지.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미분한 게 필요하니까요. 제가 도함수까지 구해놓고 갈게요. 자 이것도 구간으로 나눠주면 되고 미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y절편이 똑같죠? 연속이에요. 0에서 연속입니다. 붙어 알겠지? 도함수는 일단 연속 함수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겠지. 첫 번째 얘를 얻었으니까 먼저 확인부터 하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위쪽 함수를 따라갈 것 같아요. 대입해가지고 일단 관계식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요걸 갖다 처리를 하게 되면 플러스 자 2a-b 얘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니까 문자를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게 y절편이 1-2a 되는 거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1-2a로 정리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은 개형 추론을 하겠습니다. 그 도함수의 개형을 먼저 추론을 할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를 지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여기가 지금 y축이거든요? 0이에요. 그러면은 도함수도 그렇고 fx도 그렇고 왼쪽하고 오른쪽에 함수가 다르게 그려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함수를 보게 되면 얘는 위로 블록이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에요. 도함수 개형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어디 지나야 돼?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로 잡으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기준으로 함수가 여기 이쪽에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당연히 도함수 f'x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이해됐지? 근데 모양 자체를 보자고. 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얼마죠? A요. 위에 거 마이너스 A. 그냥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축이 A. 마이너스 A고 얘는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A. 그냥 A. 마이너스 A야. 축이 똑같아.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축의 방정식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위로 블록이고 맞아요? 맞아? 네. 하나는 또 아래로 블록인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아래로 블록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0에서 무조건 닿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y축이 걸리는 위치가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 반드시 이거 했었지? 연속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만나는 이 교점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지금 여기 0 기준으로 지금 나눠지잖아. 근데 이 0이 1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라는 거. 됐지?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거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한 번 따지고 이런 경우를 한 번 따지겠습니다. 됐죠? 이거 1번, 이거 2번 두 번 따질게요. 됐죠? 자, 1번
마이너스 a가 이번에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따질게. 등호는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치면 되는데 그냥 앞쪽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알겠죠?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따져볼게요. a가 0보다 클 때를 따지겠다는 거야. 그지? 그럼 상황이 다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y축에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함수의 위치가 얘가 지금 0인 거죠? 얘가 y축이 0인 거죠? 제가 조금 잘못했네? 여기 좀 다시 볼게. 축의 방정식이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a야. 네. 맞지? 그러면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 하나, 이런 경우 하나. 그치? 이렇게 따지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따질게요. 첫 번째 여기 1번, 여기 제가 2번. 2번인데요. 됐지? 1번부터 따질게. 그러면 a가 등호는 음수 쪽으로 넣거나 양수 쪽으로 넣거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네. a가 0보다 클 때를 먼저 따져보자. 2번 따져볼게요. 순서 바꾼다. 여기 1번, 여기 2번 따질게요. 됐죠? 네. 1번부터. 마이너스 a 값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이거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축보다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a 축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그쵸. 되니? 그러면은 봐봐. 한 놈은 위로 볼록이고 이렇게 한 놈은 아래로 볼록이거든? 몇 살까지? 네. 근데 y절편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만나야 돼. 그치? 그래서 한 놈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한 놈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0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봅니다. 지금 이 경우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 경우. 그럼 잘 보세요. 0보다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 함수만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오. 그 다음 오른쪽부터는 아래로 볼록을 따라가겠지? 네. 그럼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이게 첫 번째 경우에서의 저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F'의 X 그래프. 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에서 무조건 X축과 만나야 되는 상황이면 X축을 어떤 식으로 걸어야 되니? 대신에 이렇게 걸면 안 되겠지. 제가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걸어버릴게요 하면 망하는 거지. 왜 망하지? 이렇게 되면서 음수인 부분이 생기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여기랑 이쪽으로만 그래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됐을까요? 네. 그러면 점점을 지나. 그렇지. 이 부분보다 아래쪽으로 X축이 지나가면서 그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상황이지. 네. 됐죠? 요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얘는 항상 음이고요. 오른쪽을 항상 양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를 항상 양수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의 이 함수 값이 X축보다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을까요? 네. 증가니까 0 이상, 0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0이죠. 여기서 y축이 이렇게 걸린 거니까 여기가 현재 0이에요. 따라서 뭘 처리하면 된다. F'의 0 값이 뭐 이상이면 된다. 0 이상이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뜻이야. 됐죠? 그러니까 요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프라임 0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0 집어넣으면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맞죠?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하나 줄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0 집어넣으면 여기 날라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b만 남는 거 맞아? 네. 근데 여기 지금 식이 뒤에가 여기거든요? 그럼 2a 마이너스인 거 맞죠? 얘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도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됐죠? 그러면 이제 a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보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힘. 1-a입니다. f 프라임 0이니까요. 아닌가? 맞는데요. 맞아. 1-2a지. 여기가 함수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치? 0 집어넣으면 1-2a 되는 거 맞죠? 네.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딱 똑바로 차리고 어떨 때 문제 풀고 있었지? A가 0보다 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묶는 방법은 연립분식의 구조예요. 오. 그럼 1번에서 얻은 최종적인 결과는 0보다 A가 0보다 영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이렇게 작다. 돼요. 그지? 맞지? 네. 자, 두 번째 거 풀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상황이 반대예요. 그 두 번째 거는 y축을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의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마이너스 A인 거죠. 이게 0이고. 예. 따라서 0보다 마이너스 A가 더 클 때, 그러니까 지금 정면 지금 볼게요. 즉 A가 0보다 작거나 0 이하일 때, 이때를 풀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가 자 위로 볼록 함수가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 함수가 있을 건데 y절편에서 무조건 만나야 돼. 그렇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 0보다 왼쪽에 위로 볼록을 살려. 0보다 왼쪽을 위로 볼록을 살려. 0보다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을 살려.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얘가 F'의 X가 되는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당연히 X축은 어떤 식으로 걸어? 밑에. 그렇죠. 이렇게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지? 마이너스 1보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Y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뭐보다 뭐 이상? 0 이상.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F'의 마이너스 A 값이 자 0 이상이다를 풀어주면 됐죠. 네. 근데 이 마이너스 A라는 게 0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실 때는 그냥 밑 함수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돼요. 되겠죠? 여기다가. 계산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A 그러면은 이게 0 이상이다. 이걸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 이하.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엥? 선생님 3 네, 저거가 A가 앞에 있는데요. 제곱이요. 어디요? 제곱. 잠깐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를 넣었죠. 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우와 맞는데? 플러스 엥? 여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는 거 맞지? 한 번에 한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틀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의 공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오마이. 마이너스 1분의 1만 루트 1.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루트 요 사이 이렇게 A가 딱 떨어지지. 네. 근데 이제 어떨 때 풀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때 풀고 있었고 얘랑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커서 A는 2보다 작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루트 2. 2 이상 A가 0 이렇게 나오나? 네. 그러면 1번 경우랑 2번 경우는 이제 구조 자체가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0에서 어차피 어쨌든 어떻게 된다? 만다. 0에서 만나니까 이게 붙어요, 범위가.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1번 엔드 2번에 의해서 A값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루트 2.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M.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거든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 M, 최소값 M 이걸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A 범위니까요. 아까 이제 구했던 문자 하나 2A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러면 얘가 3A 마이너스 1. 1. 우리는 이것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부등식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지. 예. 따라서 3배를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3배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 되는 거 맞아? 예. 그리고 B라고 쓸게요 그냥. 아니요. A 플러스 B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얘는 3배 한 다음에 1 빼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가 라지 n 값 되는 거고 얘가 스몰 n 값 되는 거겠죠.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네. A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네 그죠? 자 2분의 1에서 자 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5 플러스 3루트 2인데 고르시면 되겠죠. 우와. 3번. 3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답. 넘어갈게.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16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614번은 이거 4점으로 나왔던 거야. 616번 보기에 옳은 것들 같다고 보세요. 그 x 세제곱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려놓고 일단 출발을 할 때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임의의 점을 잡습니다. 자, 아무 점이나 잡고 자, 여기를 t, t 세제곱으로 상황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곡선 하나 들어갔는데 기울기 1인데 y절편이 6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 플러스 6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저 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GT라고 하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맞지? 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먼저 붙인 다음에 저거 x-y 자, 플러스 6 인정이죠. 누구로부터? 저 이 점으로부터. 그렇지. t 컴마 자, t 세제곱. 그러면 공식 갖다 쓰면 자, 절대값에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이지. t-t 세제곱 자, 플러스 6 3차함수가 들어가고요. 절대값 받고 밑에 거는 제곱 합이니까 루트의 2. 이게 현재 뭐야? 거의. GT인 거야, GT.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함수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거 무슨 말이에요? 예? 저 위에 거 무슨 이거? 말이에요? 아, 이거 물결 표시는 거리야. 자, GT 나왔으니까 일단 풀겠습니다. 근데 GT에 대한 설명인데 GT를 일단 그리면 좋겠다, 그지? 절대값 함수죠. 이렇게 해볼게. 그 현재 GT의 함수는 앞에 계수 루트 2분의 1 갖다 뺀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6이라는 3차 함수가 들어가고 그것을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접어서 올린 그래프야. 이해되지? 그러면은 현재 이 녀석을 f 없지 문자. 이 녀석을 fx라고 놓겠습니다. ft라고 놓을게요. ft를 그린 다음에 접어서 올리면 gt인 거야. 됐지? 근데 앞에 이제 계수 루트 2분의 1 곱해지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요 함수만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미분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그 값을 갖는 포인트 자체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t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루트 3분의 1 하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 먼저 추론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음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나?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각각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면서 변곡점을 y축이 이렇게 쓸고 지나가야 되는 거 맞지? 괜찮아? 네. 이런 그래프가 원함수 FT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약간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겠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건데 여기가 딱 변곡점 0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쪽이 현재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게 루트 3분의 1인 것 같아요. 상황이. 요게 현재 FT예요. X축의 위치를 걸어줘야지만 우리가 접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함수값을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함수값을 따져보면 된다는 거는 t값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고 실제로 이 극대극소를 찾아보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여기다가 x값을 집어넣게 되면 얘 얼마 나오냐? 0일 때 일단은 6이네요. 그죠? t가 0일 때 y절편이 6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일단 6이겠네. 괜찮을까? 예. 그럼 대충 이제 x축이 어디에 여기로 걸릴지 여기로 걸릴지는 얘보다는 얘를 갖다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저걸 좀 집어 넣어 볼게요. 3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6인가요? 예. 맞아요. 얘가 두 개가 계산이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2가 되고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2루트 3. 2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나 지원일 때. 네. 근데 왜 저게 그 네. 변곡점을 y축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곡점 대칭 함수잖아요. 근데 여기 x 걸리는 위치랑 여기 x 걸리는 얘네 두 개가 서로 y축 대칭.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변곡점이 돼야지 맞는 거지. 됐나?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이거? 어려워요. 이게 54랑 비교가 되는 거죠. 양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얘보다 아래쪽으로 뭐가 걸려요? 그렇죠. x축이 이렇게 걸린다는 뜻이겠죠. 네. 그냥 느낌만 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야지 저 G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서 올리면 요 밑에 요 부분만 접어져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함수가 다 싹 다 살아남는 거고 여기서 겹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거 보고 일단 이제 문제 풀게. 자, GT는 실수 전체 집합은 연속이다. 연속 그래프 맞죠? 네. 두 번째, GT는 0이 아닌 극소값을 갖는다. GT는 극소값을 두 부분 갖는데요.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3번.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 중에 0이 아닌 극소값은 여기. 맞지? 방금 우리 구해봤잖아요. 이 값이겠죠. 자, 참이고요. 자, 디귿. 2에서 미분 가능하니? 왜 아니죠? 점점이에요. 여기가 2인가요?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됐어? 이걸 확인하는 과정은 저 3차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요 방정식이 2를 집어넣으면 딱 0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방식이 우리가 여기가 떴다라는 걸 판단할 때요. 함수값을 구해놓고 x축과의 위치를 비교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가 0 되는 값을 구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는 2차가 나오지. 분명히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겁니다. 네. 그럼 x축보다 떠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2에서 첨점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그래서 디귿은 틀려. 기억하고 니은. 됐습니까? 18번 볼게요. 여기 좀 줄게. 주둥이 좀 집어넣고. 졸려요. 거기 3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나와? 나온다. 갔다 저도 졸린데 물 잠깐 마셔도 돼요? 물 잠깐 마셔도 돼요? 갔다 와. 자, 18번 볼게. 극대값이 4다. 그 함수 fx. 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는 그냥 미적분에서는 너무 자주 나오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값 자체가 4다.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결국 A값 찾아달라는 말이겠네. 맞아?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봐봐. 일단 첫 번째. 결국 A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A가 양수, 음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그지? 자, 1번. A가 0이면 영함수, 여기는 X세제곱. 맞아? 여긴 영함수, 상수함수죠.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깔려? 이렇게. 맞아? 연속이에요. 그러다가 0보다 이상인 부분에서는 x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예. 현재 이런 거죠. 극대값 존재합니까? 네. 일단 1번은 원하는 상황이 아니겠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따지면 돼.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따질게요. 만약에 여기를 풀어서 정답이 나오면 그 다음 건 안 푼다. 알겠지? 정답이 안 될 테니까. 알겠어? 네. 자, 가볼게요. A가 0보다 크게 되면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3ax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교점을 구하게 되면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계속 나오는 건데 홀수차밖에 없지. 이건 되게 특이한 3차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잖아요. 네. 변곡점이 0이에요. 원점이 변곡점이고. 됐죠? 그럼 봐봐. 이 두 번째 상황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첫 번째 얘를 먼저 그릴게. 최고차는 이게 현재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이해됐나? 네. 근데 어디만 살아? 왼쪽만 사는 거야. 왼쪽만 이렇게만. 여기까지 됐어?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봐봐. 얘는 최고차가 이미 양수로 이미 결정된 상황인데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 0과 만나는 근 자체가 양수 쪽으로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쩌면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뜻이겠지. 이런 느낌. 이해됐어? 오케이? 근데 0보다 어느 쪽만? 큰 쪽만 살아. 그럼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네. 극대가 없어요. 있는데 무조건 극대값이 얼마야? 0이요. 그렇지. 극대값이 영. 지금은 0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네. 2번도 정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근데 거기 1000점이에요. 네? 1000점이에요. 이거요? 네. 무조건 1000점이죠. 저는 1000점도 그렇죠. 잠이게 몸이게 다르죠. 기 1000점도 뭐라고? 그때까지 중점도 그때까지. 미분이랑은 극값이랑은 상관이 없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혹시 프린트에 있던 거 같아요. 개념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흐름대로 공부해. 알겠어? 자, 그럼 세 번째 경우가 정답일 것 같아. 자,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완전 반대로 가는 거지. 여긴 양수가 사는 거고, 그냥 여기다가 입혀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사는 거고, 여긴 반대로 이렇게 사는 거 맞아? 네. 오케이? 이렇게, 이런 느낌 맞죠? 예. 극대값이 4다. 아, 죄송. 개형이 달라지는 거지. 그대로 갈 겁니다. 개형 자체가 달라지네요. 그 A가 음수면 최고차가 양수가 돼서 개형 바뀌니까 또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네. 영문성을 똑같은데? 맞지? 이렇게 살고, 그 다음, 이렇게 살죠. 여기가 조금 바뀌네. 0보다 작으면, 여기를 봐야겠네. 네. 달라져. 위에 거는 똑같아지는데 밑에 게 달라지네. 잘 봐. 이게 0보다 작으면 현재 x세제곱 마이너스 ax에서 자 이거 미분하겠습니다. 3x를 봐야 돼서 미분한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해돼? 네. 네. 모든 네. 근데 파인이 0 이상이면 아, 이거 증가요. 증가함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개형이 네. 이해됐어? 네. 따라서 0보다 오른쪽만 사니까요.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와. 그때는 하나로 네,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4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여기가 얼마지? 우와. 이 프라임 이거 미분이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것 같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A 값 찾은 다음에 5 집어넣고 정답 내면 되겠지. 와. 됐어? 계산은 니들이 하세요. 예. 뒤에도 계산하시면 A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계산하면 A 값 마이너스 2 나오고 자 정답은 135. 135 우와. 넘어갈게. 뒤에 것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시스템 오답이었고 그 오늘은 과제로 나갈 부분은 여기 뒤쪽에 시스템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러니까 100쪽하고 101쪽 이렇게만 시스템으로 나갈게요. 일단 오늘은 두정적 쪽 조금 문제 풀다가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 걸로. 시험 봐요. 끝난 대로 가주세요. 아니, 이나가 찍고 있잖아. 쌤 나오네. 쌤은 교탁에서 뭐라 했어? 저 여기 펜트 같은 거 봐요. 소화기를 막 넣어주세요. 아, 저희한테 뿌리려고. 미백. 고객님. 일단 오늘은 문제 안 해요. 나중에 정적분 들어갈 때 나오는 건무기가 질문이라고. 건무기가 질문 있어요? 저희 오늘 막 테스트 같은 거 봐요. 이자식. 고민 중이에요. 아, 보지 마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빨리 가네.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그 쌤 대표 문제 공부 잘 해놓으십시오. 무슨 게 많으면 하나하나 배워야죠. 다 모르겠는데. 부정적분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적분이라고 하는 건 개념 자체부터 조금 이해하죠. 수학이 생깁니다. 사실은 미적분 조용히 해. 이건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해. 어. 있으면 알아서 드렸겠죠. 그렇긴 해. 없는 건 없는 거야. 알겠지? 네.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적분은 사실은 반쪽짜리 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반쪽짜리라고 설명하냐면 적분은 이런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해. 얘 느낌이라서.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적분에 사실 본질적인 부분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치만 이해를 돕고자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는 못 다룹니다. 알겠지? 그래서 미적분 2 쪽에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비로소 배워야지 적분의 본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미적분 원 쪽에서는 이 적분을 다룰 때 약간 도구적인 성질로서만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공식이 있어. 그냥 그 공식을 써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 계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약간 기하적인 해석 뒤쪽에 이제 문제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증명을 조금 이렇게 관찰하기보다는 그냥 공식 같은 걸 받아들이고 좀 구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일단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적분은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적분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부정적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저 부정적분 할 때 부정이라는 것과 정의 뜻은 뭐냐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냐야. 그런데 여기서 정해져 있는 건 뭐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건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함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함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받아들이면 돼. 그럼 정적분은 뭘까?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계산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근데 저게 왜 부정적분인지를 그냥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봐봐. 그냥 도입은 모든 교과서가 다 비슷하게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IES 느낌 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서 1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미분이거든. 네. 그럼 반대로 가는 거는 EX라는 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분된 이게 적분을 당하는 함수잖아요. 네. 피적분 함수라고 불려요. 적분당해. 그래서 이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피적분 함수가 지금 EX인 거예요. 근데 이걸 적분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로 그러니까 적분된 함수가 확정적으로 얘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수. 그렇지. 상수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분 이해됩니까? 네. 저 함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됐지? 그럼 우리가 이걸 일반화 시키면 일단 어디까지는 쓸 수 있을까? X 그렇지. 자, 적분기호 들어갈게요. O F. 적분기호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거든. 근데 이게 연속적 별량에서는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다. 얘는 썸이라는 뜻이에요. 썸 탄다의 그 썸이 아니야. 알겠지? SOME가 아니에요. 알겠지? 아니, 됐어 여기까지? 합이라고 쓴 거야. 합. 총액 오. 됐어 여기까지? 두 번째, 이산적 별량에서의 썸은 시그마라고 했었죠. 의미는 합입니다. 썸이에요. 됐죠? 같은 의미인데 기호가 다른 이유는 변수가 다릅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더하냐 아니면 연속으로 더하냐 요 차이. 됐지? 연속적으로 더하냐 하나씩 카운팅해서 더하냐 요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적분한다 라는 뜻이야. 적분한다 라는 뜻이야. 적분할 거야? 누구를? 여기가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함수식. 여기가 함수식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누구를? EX를. 뒤에는 DX라고 일단 쓰는 건데 됐죠? 인테그랄하고 DX가 한 몸인 거야. 다시 인테그랄이라고 읽고요. 자, 인테그랄. 아, 왜 웃어? 인테그랄. 인티그랄. 인티그랄 인터그릴. 알아서 하십시오. 됐어요?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기호 체계고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 식이 바뀔 수 있어. 알겠지? 함수식은 바뀐다. 함수가 바뀌니까. 알겠지? 지금은 1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치? 인테그랄 EX DX라고 읽는 거야.
의미는 뭐냐면 적분하여라 EX를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라는 뜻이 되죠. X에 대학교. 와. 센스가. 됐습니까? 와. 그냥 그렇다고 하자. 몰라. DH야. 야 수학자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조립제. 이걸 만든 사람은 다시 뭐 반장에서 깨울 수는 없잖아요. 조립제 씨.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반화 시키면 어디까지는 확정이야? 얘를 그래서 적분하면 이게 된다라는 건 알겠어.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네. 그래서 처음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적분하면 얘가 맞나? 이거의 확인을 역연산으로 확인해요.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적분식을 구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알겠지? 네. 그런데 뭐가 결정이 안 돼? 상수. 그렇지. 이 상수가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함수 자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보통은 C라고 써요. 관례적인 표현이야. 관례. 알겠지? 얘를 부르는 말이 적분할 때 나오는 상수라고 해서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상수 C라고 불러요. 됐죠? 전체적인 개념 이해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별다른 건 없어. 적분은 그냥 미분을 하는 연산의 역연산이고 곱셈을 하는 연산의 역연산은 나눗셈이죠. 미분의 역연산은 적분.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미분보다 적분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먼저 나왔어. 되게 웃기죠. 왜요? 그걸 왜냐고 물으면 제가 그 역사를 살아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안 저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미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역사적으로 적분이 먼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미분을 갖다가 개발해서 쓰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학이라는 거는 그 역사 발생적 원리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수학을 배울 때 발생된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배워야 된다는 원리인데 그걸 위반하는 개념이죠. 맞지?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를 나중에 배우게 되어 있어요? 쉬운 걸 나중에 배워요. 어려운 거. 미분보다 적분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나중에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왜 적분이 더 어렵냐면 미분하는 방식이나 그 공식 같은 게 네. 되게 심플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방법이 다 결정되어 있어. 근데 적분은 그렇지 않아. 적분은 식의 모양에 따라서 적분하는 방법이 미분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됐어? 삼각함수 적분법, 지수함수 적분법, 로그함수 적분법 다 달라. 알겠지? 하는 방법이. 세상에. 그 다음에 절대값 포함하는 적분법 이런 거 방법이 다 달라요. 됐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일단? 됐어? 그 의미 먼저 좀 받아들이고 자 지금 첫 번째 박스 설명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통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뜻이야. 내가 fx를 여기 사실은 원래 여기 숫자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그걸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기호만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였으면 이건 부정적분인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했을 때 라지 fx 적분상수 c 됐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부르는 말이 얘도 있어. 얘는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적분을 당하는 함수. 그렇지. 얘는 피적분 함수인데 얘를 보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지? 얘는 원시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원시함수를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의 관계는 항상 이거를 미분했을 때 fx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적분상수 c에 관계없이. 알겠지? 네.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거기 첫 번째 거 제가 그냥 쭉 읽은 겁니다.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에 그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가 나오는데 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미분은 가함수로 한정하면 미분은 미분을 하면 할수록 뭔가 식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간단해져요. 왜냐면 차수가 줄어들면서 상수로 날아가니까. 네. 근데 적분은 반대야. 복잡해. 뭐가 자꾸 생겨. 뭐가 생기지? 상수 적분 자꾸 상수. 적분상수 같은 게 막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면 일단 한 번에 이해해야 된다. 알겠지? 잘 봐.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x 제곱을 뭐야? 이렇게 하자. 2x를 먼저 적분을 해. 됐지? 자, 누가 먼저지? 적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적분한 식을 가지고 그 적분한 식을 다시 미분을 해요. 이렇게, 됐지? 근데 이 미분을 보통 표현할 때는 제가 앞에서 이 기호 설명드렸죠. d, dx. 네. Y. 알고, 됐지? 이 안쪽에 있는 식을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y라고 써도 되고 fx라고 써도 되고 dy dx라고 읽거나 dfx dx라고 읽거나, 그치?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 적분 쪽에서는 너네들이 배우는 적분이 사실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리만. 그래서 니네가 고등 과정에서 공부하는 적분은 리만 적분입니다. 알겠죠? 미만 적분. 근데 리만 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알겠지? 리만 적분인데 몰랐어요. 외운지는 저도 몰라요. 알겠죠? 리만 적분인데 아무튼 적분하는 그 수학에서는 미분한다는 표현은 보통 라이프니츠가 사용하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보다는 적분 단원에서는 이 기호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봐봐. 네? 이게 약간 합성함수랑 느낌이 비슷한 건데 합성함수 G 합성 fx라고 쓰면 정의역에 f 먼저니 G 먼저니? 안쪽이 먼저지.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쓰면 미분이 먼저인 거야? 적분이 먼저인 거야? 그렇지. 안쪽에 적분이 먼저인 거야. 적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를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네. 연산의 순서는 그렇게 가는 건데 잘 봐.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나? 네. 근데 이걸 다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나? 네. 따라서 그렇지. 똑같이 나오게 돼. 자,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기 때문에 상수 같은 게 안 생겨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어. EX라는 함수를 네. 이렇게 먼저 미분을 하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거기서 나온 이 식을 적분을 하게 되면 EX. 어떻게 될까 이거야. EX 플러스 C.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인데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결국 2x인데 이게 상수가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C가 여기. 와. 상당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잘 봐야 돼. 오.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 연산이 미분으로 끝나면 적분 상수 같은 건 안 생깁니다. 그냥 이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미분 먼저 한 다음에 끝에가 적분이면 상수 생깁니다. 됐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식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별거 아니지? 두 번째 박스까지 했다니? 네. 부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예요. 됐죠? 그럼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여기서 무슨 함수? 다함식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적분의 소재가 되는 함수 자체가 여기서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뭐를 적분하는 적분법이 필요할까? 다함수. 무슨 소리야? 요거. 아, 이제.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식을 적분하는 적분법이 필요한 거겠지. 네. 근데 적분은 뭘 했어? 미분 반대. 반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반대로 이해하시죠. 잘 보세요. 우리가 이 xn제곱을 미분한다라고 했을 때 순서 자체가 차수 곱해져 있는 이게 앞에 내려와서 먼저 곱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and 그 이후에 얘가 하나가 떨어져요. 줄어드는 거지. 이것의 부정이에요. 모든 게 다 반대로 거꾸로 흘러가요. 그럼 잘 봐봐.
x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가볼게. 자, 첫 번째 차수가 떨어지고, 아니 차수가 얘가 앞에 곱해지고 차수가 하나 떨어집니다.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역행. 차수가 하나 늘어나고 역행이야 완전히 됐지. 차수가 하나가 늘어나고 X 이걸 내려와서 곱했지. 나도 이게 내려와서 나눠지는 거야. 됐지?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됐어? 무엇이야? 뭐야 이게? 됐죠? 더한 다음에 역수.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 됐어요? 자, 제대로 외웠는지 이게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라면 얘를 2분에서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괜찮을까요? 자, 공식 외우시면 돼요. 차수 먼저 더하고 역수 곱해. 됐지? 그러니까 이게 미분하고 적분이 섞이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똑바로 공부를 하는 게 목표야. 일단 첫 번째는 계산이 갑자기 듣다가 야, 최대로 펜거 아니야? 자, 계산이 헷갈리면 안 된다. 알겠어? 계산이만 헷갈리면 안 돼요. 아씨 이거 뭐였지? 이러면 공부 덜 한 거예요. 알겠지? 계산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연습 좀 해볼까? 해봐. 우리가 이제 미분은 잘 하시잖아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3차함수를 한번 줘보죠. 네. 적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3 1분의 4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X. 우와 이거야 이거. 저걸 어떻게 계산해? 위. 네. 괜찮아? 네. 그러면 너네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네. 적분이라는 계산은 더 복잡해지죠. 네. 엄청난 분수 계산이 들어가겠죠. 너무 싫다. 네. 거기에다가 이게 나중에 위끝, 아래끝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 네. 이거 정적분이야. 근데 숫자 그러면 이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피적분 피적분 함수를 적분한 여기에서 삼는 거에서 잃는 걸 빼주세요라는 계산. 무슨 말이 되냐? 여기에 3을 대입한 것에서 1을 대입한 것을 빼주세요라는 계산이 시가 정적. 나가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숫자가 되게 빼는 거니까. 됐지. 네. 그래서 원래 나중에 정적분 넘어가서는 적분 상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가서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다항함수 적분법까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실수배 합차 부정적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인테그랄이 그냥 합에 대해서 쪼개진다, 곱에 대해서 뭐 쪼개진다, 뭐 이런 뜻이야. 알겠지? 뭐 이런 건데, 너는 뭐 이런 건 배웠을 거 아니야. 잘 봐봐. 너는 그 이제 이 시그마 별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그마 별대도 시그마 AN, BN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 되냐 안 되냐? 네. 당연히 안 되죠. 맞아?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갖는 기본적인 성질을 인테그랄도 똑같이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 fx, gx 이거를 적분하면 시그마 fx dx랑 시그마 gx fx 그러니까 dx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됐어요? 네. 잠이 학교 그러니까 시그마는 인테그랄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랑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 유사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이건 정말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알겠지? 네. 이건 당연히 안 돼. 곱하기가 안 되는데 나누기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나누기는 곱하기 역연산이잖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안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서로 더하는 건 곱하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서로 더하는 건 더하기죠. 이거 하는 거 그렇지? 근데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되는 것만 그냥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예. 일반적으로 되는 것만 써놓은 거예요. 거기는.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식의 적분은 나중에 미적분 2 가서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세상에.
구분 적분법. 알겠지? 진짜 많아.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미적분 1이 한 3단계 정도의 난이도라면 미적분 2는 10단계 정도의 난이도. 여기까지 가요. 알겠지? 마라탕도 시간 참고요 이제. 저 이거 앞에 앞으로 3 이게 뭔데?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티그롤. 인테그랩이 아니고 인테그랄. 인테그랄? 그랩은 이거 집게를 그랩이라고 하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인테그랄 앞에 앞에? 그 예를 들어 뭐 2를 괄호하고 x 플러스 제곱하면 2를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 비싼도 안 줄게요. 시그마랑 똑같아. 써있네 밑에 최다 시그마 시그마. 7-4에 4요 써있어요 써있어요. 예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됐지 여기까지? 어렵냐 쉽냐? 쉬운 거 같긴 한데 어려울 것 솔직히, 같아요. 솔직히 여기까지 쉬워. 여기까지는 알겠지? 쉬운 그리고 건데. 실전 개념 알려줄게. 실전 개념. 실전 기념.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어? 아 이번엔 나와. 알겠지? 아니. 근데 내가 예. 수능 올 평가원 뭐 시험 볼 때 알겠지? 하이. 어차피 부정적분은 이것 때문에 출제해. 근데 그 실전 개념이 뭐냐면 이 부정적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다 정적분 문제로 내거든. 근데 이걸 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거를 이제 주는 이유는 식을 뭐 해달라는 걸까? 만들어 이 생각이 중요해. 찾아달라? 아니야. 이게 보이는데 식을 적분하라고 이걸 준다고? 아니야. 반대로 가야 돼. 미분. 그렇지. 미분이지. 아 개쩐대.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기호가 나오면 실제로 뭘 해달라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미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인테그랄이라는 표현을 항등식의 표현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표현으로 주면 인테그랄이라는 표현은 미분하면 뭔가가 간단해지는 상황이니까 양변 미분 이런 걸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그걸 연습하는 단어는 여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 오른쪽에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뭐 알아서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예. 자 넘겨볼까요? 하나. 개념은 이거 끝인데 진짜 쉽지 않아. 유형 볼게. 뭐 이거 참. 진짜 쉽다니까요. 그렇지 이거 얼마나 어렵다고 이거밖에 없어요 좀 긍정적인 이상하다. 자 보십시오. 방금 했던 건데요. 잘 봐봐. 여기부터 조금 설명 제대로 들어야 된다. 자 다음은 fx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거기에 준 게 등식이지. 네. 등식. 맞아? 이해하실 때 항등식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 됐나? 그러면 이게 보였지 뭐해? 미분. 양변 미분이에요. 우와. 그래서 여기 미분하고 여기 미분하면 돼요. 대신에 이제 x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럼 왼쪽은 적분했다가 미분한 거니까 안쪽에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변은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저게 왜 저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이 식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그대로 나오지. 됐어요? 여기까지? 네. 이거 말고 다른 건데 인테그랄 인테그랄 앞으로 예를 들어 뭐그 괄호하고 x 마이너스나 공통된 이거면 너희들 시그마 할 때도 똑같은 건데 시그마 할 때는 변수가 중요했잖아. 자, 다시 복습합니다. 잘 들어. i가 1부터 3까지야. 얼마야? K. 3K. 6. 이걸 6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진짜 공부를 더럽게 안 한 거고 아 아이잖아. 이걸 3K라고 대답한 사람이 정답이겠지. 3K 그게 왜지? 아이가 없다고요. i가 변수인 거예요. i가 변수인 거라서 얘는 지금 상수인 거야. 네. 근데 인테그랄도 똑같아.
적분 변수가 뭐야? x. 오케이?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지? 그러면 x 말고 다른 문자는 다 뭐야? 다 상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인테그랄 t dx는 뭐가 나와야 돼? 아니 tx 플러스 c가 나와야지. 이해됐어? 네. 변수 구별하는 방법이다. 알겠지? 이해됐어? t는 상수야. 네. 왜? 적분 변수가 뭐니까? X. x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상수였지. 예. 그러니까 이런 t들은 바깥쪽으로 나가도 되는 거야. 오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잘 봐. 얘가 t가 바깥쪽으로 나가면 t가 밖에서 곱해져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 안쪽은 t가 나갔으니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되게 네. 이상하지? 그럼 봐봐. 얘는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일. 그렇지. 1이 생략된 거야. 1을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저 그냥 T예요. 되셨어요? 따라서 아니지. 아니지. tx 플러스 c지. 얘를 적분하고 1을 적분하면 뭐니까? x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혼동이 와요. 잘 보세요. TC야. 잘 들어. 얘를 적분하면 x 플러스 c라고 적분을 하는 건데 여기에 앞에 t가 곱해져 있으면 선생님 이상하죠. tx 플러스 tc잖아요. 저 C랑 저 C. 이 c랑 이 c랑 다른 건데 그냥 결론은 그거야. 잘 봐. 그냥 무슨 항인 거야? 상수가. 그러니까 그냥 k라고 쓰는 거야. 적분 상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알겠지? 저게 tc던 k던 l이던 기억이던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지? 이해했어 지금 이거? 네. 이 적분 상수 C 쪽 일단 생각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를 먼저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개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TC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TC를 그냥 K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상수니까요. 네. 됐지? 네. 그러니까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 알겠지? 저게 TC던 K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보통 문자가 하나인 게 유리하니까 하나로 보통 그냥 나타내는 게 편하니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T가 그 상수가 아니고 뭐 X 뭐 그런 경우면 뭐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니까 여기가 dx죠. x에 대한 식은 못 돼. 절대 못 돼. 왜요? 근데 응? 그러니까 그냥 x에 대한 식 자체가 그 피적분 함수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질이 그러하지 못해요. 그치? 됐지? 네. 시그마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시그마랑 똑같아요. 성질이 정확하게 똑같아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760번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끝났어. 아, 그래요? 지금 유형 하나 있는데 질문 돌아서 질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2번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안쪽 함수가 그대로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뜻 아니겠어? 거기 라지 fx 얘가 안쪽에 xfx라는 함수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f2 값은 이 구해달라는 거겠지. fx 위에 있잖아. 끝. 대입하시면 되겠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대인 거 확인해. 알겠지? 주로 우리가 나중에 가면 문제 풀 때요, 이 반대인 걸 보통 풀게 돼요. 유형 3번입니다. 잘 보세요.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라지 fx라는 게 지금 마지막 연산이 적분으로 끝나고요. 안쪽 함수는 미분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쪽에 피적분 함수를 미분을 했다가 마지막에 적분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그 식이 어떻게 된다?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건 맞는데 플러스 C. 그렇지. 약간 부산물이 생겨. 근데 이 부산물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초기 조건이 그 부산물을 결정합니다. f의 0이 얼마? 그렇지. f의 0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수항이 1이다. 근데 이게 항상 f0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c 값이 1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추가 조건을 준다라는 뜻이겠지. 계산은 너네들이 하시면 돼. 마시고 감사합니다. 됐지? 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고 유형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의 도함수 f'x 관계 일단 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식이 있다. f2가 마이너스 1이 성립한다. 자, 근데 식이 인테그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 해달라는 걸까요? 2분. 그렇지, 양변 미분 해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일단은 양변 미분을 통해서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적분한 거를 다시 미분을 하는 거니까 나와요.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x 플러스 1에 x 프라임의 x가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미분해서 써주면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네. 관계식도 나오잖아.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일단 얘 인수분해 돼야 돼. 돼요. 되겠죠. 네. 인수분해하면 이거 x 플러스 1에 3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좌우 비교를 통해서 f의 프라임의 x를 모르겠죠? 3x 마이너스 5를 결정. 네. 네. 그 다음에 프라임을 알고 있으니 이 프라임을 적분하면 fx야. 오. 따라서 자 fx는 자 이걸 부정적분하면 돼. 2분의 3. x 제곱이 되고 이게 역수가 떨어져. 2분의 3. 그렇지. 마이너스 5x 그리고 무슨 상수? 플러스 C. 적분상수 붙여줘야 돼. 근데 이 c를 결정하는 건 조건에 주어져 있어. 네. 마이너스. f의 얼마? 2. 2값. 마이너스 1.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C값 결정한 다음에 그냥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네. 답은 2야. 이거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 비교로 설명한 거예요. 왼쪽 식이 오른쪽 식이니까 얘가 얘다. 됐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결과는 같은데 논리가 틀리잖아. 이걸 날렸다는 건 x에 마이너스를 배제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허점이 생기기 싫으니까. 알겠지? 실질적으로는 이걸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이렇게 붙여줘야 돼. 됐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 됐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 계산 쪽 볼게요. 유형 5번입니다. 성질 그 시그마 성질 똑같이 썼던 것처럼 연습하는 건데 잘 보셔. 이거 잘해야 된다. 알겠지? 뒤에 정적분 가면 조금 더 한 3-4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약간 섞여요. 알겠죠? 그 보면은 fx가 어떻게 나와 있어? 2 플러스 루트 x 그것의 뭐야? 제곱 dx 네. 더하기 인테그랄 2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dx. dx 약간 너네들 일단 제가 하나만 체크할게요. 잘 보세요. 봐봐. 몇 차 함수야? 아니다. 잠깐만. 이렇게 쓰지 말고. 몇 차 함수야? 1차. 0차. 근데 어, 뭐에 대해서 뭐가 변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져 있지. 변수는 s랑 t입니다. 그러면 1차 함수가 1차. 기울기 얼마지? 2 아니면 2분의 2 아니면 어느가 그러니까 인수를 좋아하셨어요. s에 대한 함수? 2. 기울기 2? 네. 네. 무슨 식이지? S축. S축. 무슨 T축. 네, 이거부터 구별하세요.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겠지? 됐어? 네. 자, 그럼 이걸 적분 쪽에다가 그냥 갖다 박으면 잘 봐야 돼. 네. 내가 이렇게 썼어.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같은 거야. 문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알겠죠? 물론 관례적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대부분 C라고 표현하는 건 다 관례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A라고 쓰든 B라고 쓰든 네모라고 쓰든 물음표라고 쓰든 세모라고 쓰든 아무 상관이 없어. 알겠지? 네. 관례적인 표현이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C를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수가 바뀌는 요거는 변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변수의 문자는 알아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혹시나 해서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변수가 t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처리 방식이 똑같아. 아, t네? 그런데 아 그냥 x로 봐도 똑같구나. 그냥 무방하구나. 알겠지? 그냥 x라고 보더라도 그냥 무방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정적분 쪽에. 알겠지? 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뭐가 사라져요? 아,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인테그랄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얘 더하기 얘 dx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질을 역으로 쓰는 거예요. EX EX 플러스 8 플러스 EX 2x d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접근하는 거 안 어렵잖아요. 8x 플러스 x제곱 괜찮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부정적분의 그냥 기본 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fx라고 주어졌으니까 초기 조건 확인하시면 돼요. f1 값이 얼마? 뭐라는 걸 통해서 c를 결정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2 값. 그치?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용어 넘어가줄게요. 그냥 단순 계산이라서 좀 재밌어. 알겠지? 그냥 재밌어. 이형 6번. 재밌다고 생각해 그냥. 알겠지? 너무 재밌어요. 저 너무 재밌다. 자, 주어진 게 원함수야 도함수야? 도함수야. 도함수. 원함수는 도함수를 적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적분 바로 할게요. 자, 그런데 봐봐. 니들이 식으로 접근할 때 얘를 이렇게 가서 적분하겠다는 거는 무슨 적분이야? 그렇지, 개념적으로 부정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개념 네. 정확하게 똑바로 알아야 돼. 네. 저 식을 부정적분하면 이라는 뜻이야. 자, 줄여서는 그냥 적분한다, 식을 적분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3 있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겠죠. 자, C를 결정하는 요소가 마이너스 2 됐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값이 얼마니까? 4니까 얘를 통해서 A 값 결정하시고요. F2 값 찾으시면 됩니다. 유이. 됐죠? 네. 진짜 쉽다니까? 그치?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부정적분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유형 지금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바로 7번. 방함수 fx에 대하여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얘의 원시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를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이거 항상 그렇진 않아. 적분함수가 붙으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는.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라지 fx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양변 뭐 해달라는 걸까? 미분. 그렇죠. 이거 잘 봐놔. 알겠지? 이거 양변 미분에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잘 봐놓으세요. 자주 나옵니다. 이 연산. 자, 이렇게 되고 세제곱인데, 자, 양변 미분할게. 그럼 봐봐라. 왼쪽 미분하면 얘지. 그러니까 왼쪽은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여기는 무슨 미분법이 사용돼? 그렇죠. 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x f 프라임에 x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할게요. 24에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지. 누가 소거돼? 네, 이렇게 되는 걸 보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 됐지? 따라서 자, 여기 볼게. 따라서 x의 f 프라임의 x는 자,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x로 묶여요. 자, 24 x 제곱 마이너스 r x 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 좌우 비교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 그렇지. 그럼 이 식을 다시 적분하시고 와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냥 계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니까 얘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알겠지? 네. 미분은 그냥 미분의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됐지만 이제 그 두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식을 다룰 때 양변 미분도 생겼지만 사실 양변 적분도 생긴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유형 넘어와서 유형 8번 볼게요. 자, 부정적분과 함수의 연속성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 됐지? 자, 그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적분을 하더라도 구간에 맞춰서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프라임 x 도함수를 줬는데 얘가 나눠져 있어. 그 x-라고 주의하셔야 되니까 잘 들어.
이게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그런데 너네 잘 봐야 돼. 이걸로 fx를 추론을 할 건데 일단 관계는 얘를 적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적분하면서 뭐가 생겨요? 플러스 C. 적분상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일단 얘를 적분 먼저 하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걸 적분하면 kx가 되는 건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틀려요. C가 다른 거예요. c가 다른 거니까 1, 2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우와. C1과 C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C1과 C2가 같으면 이 함수는 몰라. 알겠어?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값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근데 그 문제가 각각 C1, C2를 구하기 위한 초기 조건을 두 개를 줍니다. 네. 자, 어떤 값하고 어떤 값을 줘요? F 0 값하고.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마삼이 되겠죠?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2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처리하면 K 값도 나옵니다. C2 값도 나옵니다. 됐죠? 연속 조건도 써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오른쪽이니까 우극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 좌극한 연속이라는 건 그 둘이 같다. 됐지? 그러니까 식은 어차피 두 개니까 이 밑에서 K랑 C2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연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따로 얘기 안 합니다. 됐죠? 이렇게. 자, 부정적분과 접선의 기울기 또 뭐 이런 얘기할게. 이번에는 조금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접선 기울기 구할 때 미분에서 보통 기울기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조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92번 문제 유형 9번입니다. 점 0,1이라는 곡선 y는 fx 미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다음과 같다. 접선 기울기가 f'x지. 맞아? 네. 접선 기울기가 보함수잖아, 그지? 그러면 f'x를 준 거고요.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접근하면 되겠죠? 네. 뭐야 이거? 나 따라해봐. 뭐야 이거? 그렇지. 자, f3이 얼마니까? 이걸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자, 0,1을 지나가도 돼 있잖아. 그러나 장님들만 못 푸는 거겠지. 뭐라고? 이것이 구하고 얘 구하면 돼. 장님인데요. 그렇죠? 장님들. 장님. 자기들만 못 구하는. 장님. 자, 넘어가자. 장님. 나 따라해봐. 넘어가. 자, 유형 10번입니다. 자,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 인티그랄. 이상하게. 자, 안쪽에 몇 차함수 들어가요?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릴 수 있다. 나. 판별식 어떨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요. D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지 허근이야. 야, 그러면 7은 뭐밖에 안 걸려? 2밖에 안 걸려. 나. 보여요? 지금 이런 거? 이제 함수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오케이?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더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 지옥 나왔지. 니들이 제일 못하는 거. 제일 못하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골판 먼저. 오늘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0분의 0골. 지금 얘기하자. 네. 너네 문제 중에 이거의 값은 일단 이렇게 가는 건데, 봐봐.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개념이 진짜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개념 공부를 안 하고 문제만 푸니까요. 그죠? 개념 공부가 훨씬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참거짓의 논리를 조금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우리 1차 학점 때 제가 17번인가 그 뒤쪽에 문제 봐가는 문제 중에 이거 기니디 고르는 문제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만약에 h가 0으로 갈 때 f에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h가 존재한다라고 하자. 무슨 뜻이지? 지금 2에서 fx는 뭐가 가능하다? 미분. 그렇죠.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거는 필요충분입니다. 알겠죠? 이식 형태가 존재한다는 거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반대로 2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 극한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됐죠?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됐지? 근데 이거 말고는 다 거짓이야. 알겠지? 이거 말고는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이게 존재하면 이 문제랑 무관합니다. 이 문제랑 무관하고요. 그냥 함수 fx라고 그냥 이제 가는 거야. 함수 fx인데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잘 봐. 너네들 뭐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은 마이너스 f1 뭐 플러스 f1 해가지고 갈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f 프라임에 1 1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양 자체가 1 플러스 h 빼기 f1 뭐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빼기지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근데 1 마이너스 h 뒤쪽에 마이너스. 빼기 f 이렇게 들어갈 건데 네. 여기가 평균 변화를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f 프라임이 몇 개? 두 개. 2개로 갈 거 아니야. 여기에 극한이 붙으면서 네. 0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2의 f 프라임에 1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이게 틀렸다고. 왜요? 알겠지? 함수 fx니까. 됐어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이게 틀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여태까지 맞았지? 이걸 따져야죠. 1에서 미분이 가능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거냐면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 조건이 무조건 있으면 이게 있으면 그냥 바로 이 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알겠지?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한 거지 이게 수렴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쓴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렴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했을 때 리미트가 찢어지면서 얘로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수렴성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리미트가 안 쪼개져. 안 쪼개지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모양 중에 이런 평균 변화를 모양이 존재한다 아니면 싹 다 미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보자마자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게 약간 이런 거거든? 잘 봐. H 기준으로 플러스 1칸 1 기준이죠. 1 기준으로 플러스 H칸 1 기준으로 마이너스 H칸.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1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H칸 왼쪽으로 H칸 그것의 두 함수값을 뺐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게 같으면 0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문제 중에 제가 이렇게 낼 거야. 자, 일단 이거 챙겨야 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다 버려야 돼. 됐어? 이것만이 유일하게 필수는. 됐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면 그냥 무조건 다 돼. 알겠지? 근데 일반적인 그냥 함수 fx라는 표현을 줘버리면 미분 가능성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의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볼게요. 봐봐.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이냐? 절대 아니라고. 발례가 바로 보여. 봐. 이게 존재해서 미분,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얘가 1에서 미분 가능임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그럼 잘 봐. fx를 이렇게 놓두는 거예요. 절대값 x-1 이렇게 넣어버려. 그럼 이 함수는 잘 봐야 돼. 이 함수는 이렇게 된 거 맞지? 여기가 1이지? 1에서 미분 불가예요. 미분 불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보고 이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틀려요. 알겠죠?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된다고. 네. 얘는 지금 1에서 미분 불가, 천점이라서 미분 불가지만 얘는 존재합니다. 뭐야? 오케이? 네. 보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모든 임의의 h, 정역의 원소 h에 대하여 f의 1 플러스 h 값과 f의 1 마이너스 h 값이 같습니다. 이거 뜻 자체가 뭐에 대한 대칭? h는 1에 대한 대칭이니까요. x라고 합시다. x는 1에 대한 대칭이니까요. 맞지? x는 1에 대한 대칭. 맞지? 모든 x에 대해. 모든 h가 맞습니다. 됐죠? 어떤 h더라도. 그지?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얘가 지금 현재 따라서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 얼마야? 0이지. 극한식에서 얘가 이미 0이에요. 얘는 0으로 가고 있어요. 얘는 0이야, 0이 아니야? 0 아니죠? 0은 아니야. 0은 아닌데 0으로 가고 있어. 네. 얘는 0이야. 0 확정이야. 네. 어디로 수렴? 0. 0 수렴. 존재한다고. 근데 얘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1에서 미분 가능이냐? 아니라고. 됐지? 그럼 반대로
이 함수를 그려봤더니 fx가 이걸로 주어졌어. 그려봤더니 1에서 미분 불가였지. 그래서 얘가 존재하지 않아? 아니야,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느 하나. 됐어요, 여기까지? 네, 디귿보기로서 제가 이 비슷한 걸 내드렸었죠. 디귿보기에서 그때 기억날 거야. 아, 맞아요. 디귿이 참이었는데 대부분 거짓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1에서 미분 불가를 줬어. 불연속으로 미분 불가를 줘버렸어. 그래서 이런 이게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아니라고 표현했죠. 왜? 미분 불가니까. 근데 실제로는 존재했었어. 그래서 이해됐나? 그런 걸 줬었지. 맞아. 네. 저희 학교평가 리뷰 안 해요. 됐습니까? 할 시간이 없어. 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중요했던 거. 근데 학력평가에서는 얘기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다뤘던 문제니까. 됐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그냥 개념 살짝 풀고 뭐 센 정도 뭐 비슷해 그냥 술술 푼다고 뭔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미적분이라는 게. 오케이? 개념이 자꾸 헷갈리고 뭔가 그렇게 될 것만 같고 그런 자꾸 약간 유혹이 있다고. 알겠지? 대부분 안 돼. 네. 알겠지? 그리고 어떤 명제도 역방향이 성립하는 명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어요. 배워봐서 알잖아요. 필요 충분한 게 몇 개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부르는 말이 뭐 대칭 미분 가능성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말은 알 필요가 없고 사실. 알겠지? 이게 예전에는 수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학력평가 때도 나온 적이 한번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진짜 실제 너네들이 접하는 이렇게 생겨있는 평균 변화의 모양이 아니면 모든 걸 보장할 수 없다. 그럼 선생님 꿀팁도 알려드려야죠. 그럼요 선생님 제가 이거 알려드릴 때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말고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뭐?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근데 대신에 이 보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확인해야 돼. x가 지금 이거 1이지? 네. 그렇죠. 2에서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된다. 네. 미가가 이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이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러면 얘가 무슨 변화율이기만 하면 돼? 평균 변화율이기만 하면 극한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게 순간 변화율로 수렴하는 걸 알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동그라미 빼기 셈. 그렇죠? 그러면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평균 변화의 모양이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 원래 들어갔던 게 h였지? 근데 이거 계산하면 몇 h 나와? 예, 2h지. 근데 원래 있던 게 h였지. 우와. 이거지. 이거죠. 네. 원래 식이죠. 이건 어디로 수렴해요? f 프라임이 1로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2f 프라임으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조금 더 알려드릴게. 이게 열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야 또?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이가 거기서 그렇죠. 미가이기 때문에. 왜? 미가는 뭐니까? 좌미계? 우미계가 그렇죠. 같아요. 우미계가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기하적으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알려드릴게요. 미분 접선기울기 생각할 때 한 점 고정이었거든. 이 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한 점을 가까이 보내면서 접선기울기를 이렇게 보내는 게 개념이었어. 이해돼? 근데 이거는 둘 다 고정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에서 목표점이 1이야. 근데 점을 두 개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기울기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네. 그러면서 동시에 가긴 가지만 만나는 데는 어디야? 1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이미 1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왼쪽에서 이거랑 오른쪽에서 이게 같은 값을 띄겠죠. 좌미계 우미계가 어차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라. 알겠지? 자, 원칙적으로는 이 계산이 원래는 안 돼. 알겠지? 근데 어떨 때 돼? 미분 가능성이 보장될 때는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됐어? 요런 게 조금 팁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의 그 원칙적인 모양에 대한 극한에 대한 존재성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이미 깊어. 알겠지? 자, 빠질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자, h가 0으로 가. 잘 봐. 자, 조건 함수 fx 죄송해요. 이거 존재. 지금 이래서 미분 가능할까? 아니요. 그렇지. 몰라요?
아니야. 수학에서는 안 될 때는 확실하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될 때도 있죠.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안 돼요. 이게 존재한다고 1에서 미분 가능? 노노. 노. 보장할 수 없다. 예. 반대로 1에서 미분 불가능한다고 해서 이게 존재 안 해? 아니야. 아니에요. 존재할 수 있다. 됐지? 모든 것들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지? 이런 거조차. 됐지? 일반적인 평균 변화의 모양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잘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차피 평균 변화를 모양 되려면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에서 미분 가능이 있어야 수렴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쵸? 그치? 근데 애초에 쪼개는 것 자체가 리미트를 쪼개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렴성이 있어야지만 쪼개진다는 거야. 알겠어? 예. 근데 그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겠죠. 됐지? 이렇게. 좀 깊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함수 fx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들 이 문제에서 fx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다항함수가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피적분함수가 어차피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를 적분하면 어차피 다항함수가 나와야 돼. 다항을 적분하는데 로그 함수가 나와? 어머.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훔치는데 막 팥이 나와? 가끔 그러죠? 가끔 왜 그래? 시간 섞여 있어서 조금 더 살아봐. 와. 조금 더 살아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피라미 잘못 심은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부모님이 다 O형인데 나는 A형이야. 그럼 깜짝 놀라. 이병. 근데 원래 크면 바뀐대요. 어? 크면 바뀌어서. 혈액형이 바뀐다고요? 아니 진짜로요. 야, O형 손 들어봐. 근데 모형이에요? 모형이 제일 좋대요. 이게 아니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A형 까칠하고. 원래 O형이 되게 희귀한 혈액형이거든. 네? 엄청 희귀, 엄청 흔한데. 엄청 흔한 게 우리나라 내려왔어. 엄청 흔한 건 우리나라뿐이에요. 진짜요?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O형은 O형끼리 만나서 자손을 낳으면 O형밖에 안 태어나니까. 아. 외국은 O형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흔하지 않아. 알겠지? 외국은 흔하지 않고 가장 희귀한 혈액형이 뭐지? H, RH, RH? 다시. A 합동 이런 거 아니잖아. 모세이에요. RH 마이너스 5형이 가장 희귀합니다. 맞아.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모든 P형은 P를 해줄 수 있는. 쌍가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AB형이래. 나중에 나도 AB. 근데 저러려면 엄마 아빠 비교형이 아니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지금은 모르겠어. 저 배울 때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어. 그냥 타입이잖아요. 말 그대로 혈액형이니까 블러드 타입인데. 맞아, 혈액형. 맞는데. 너 방금 미국에서 미국인이 연설하는데 혈액형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미국인이 웃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웃는 거. 쌤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블라드 타입. 됐어? 타입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그런 거 보지. 제일 흔한 거? B. 누가 봐도 B. 아니, O형이지. A가 제일 흔하지 않아? 아, B가 제일 할걸요. 나 지나가 눈치 못 나 B를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왜요? 아까 B. 자, 아무튼 그런 거고. 조용히 해. 네? 자, 그 다음. 자, 유형 11번. 또 나왔지? 아직도 못해요. 또 나왔죠? 결국 앞에서 배웠던 거 나왔는데 아직도 처리를 못해. 복습해야 돼. 알겠어? 복습해. 네. 요 다항식 처리하는 거는 진짜 많이 나눠드렸던 겁니다. 네? 오른쪽에 fx 보이니까 왼쪽으로 넘기면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fx가 안 보여도 양변에 fx를 뺀다로 일단 갈 수 있잖아요. 됐죠?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다 붙일 수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 이런 경우면 fy랑 마이너스 xy가 있잖아. 이렇게 됐지? 네. 양변 뭐로 나눠? 그렇지. y로 나눈 다음에 그 y가 평균 변화를 모양 중에서 h가 하는 역할을 지금 y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로 나눈 다음에 뭐 해요? Y가 그 y가 0으로 보내가는 거겠죠. 이렇게 됐지? 네. 이쪽은 누가 봐도 정의에 따라서 프라임을 수렴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한 분리를 하셔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는 자 0분의 0 꼴해야 되니까 F0이 0이라서 빼기 0이 있고 빼기 0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F 프라임의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F 프라임의 0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약분되고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 값만 알면 도함수가 나오네 맞아? 근데 문제에서 지금 F'1가 또 이렇게 주면 또 못 고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F'0이 필요한데 지금은 F'1을 줬는데요? 이렇게 난데? 저 상수 아니에요? 맞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정신 차리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를 못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습니까? 자 봐 뭐야 이거 씨 자, F'1 3이지. 자, 정의 쓴다. 미분계수 정의야. 뭐야? 리미트. H가요.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분의 F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거지. 자, 주어진 관계식에 따라서 주어진 관계식이란 건 이거예요. 이거. 맞죠? 주어진 관계식은 x 플러스 y는 원래 fx 더하기 fy 빼기 xy였지. 네. 맞아? 이거를 이 부분을 이 관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1 플러스 h는 여기서 x가 1이고 y가 h인 거야. 알겠어? x가 1이고 y가 h인 거야. 마이너스 h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f에 1 플러스 h 쓴 거고 원래 f1 있었지. 그 다음에 h분의 이렇게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럼 뭐가 후보돼? H 이렇게. 맞아? 더러워 죽겠어. 쌤이 먼저 자, h 0분의 h분의 fh 그리고 한글이 하면 빼기 1 됐어? 얘가 뭐로 수렴하지? f'의 0 빼기 1 이게 3 됐지? 따라서 f'의 0이 얼마? 4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1로 끌고 와서 도함수가 4 빼기 x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됐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 방식도 알려드렸고 정의도 써야 된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나오게 되면 됐니? 네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힘들어. 자, 그 이후에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그 fx 적분해가지고 적분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시도로 넘어갑니다. 자, 부정적분과 극대극소 얘기할게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볼게. 자, 함수 fx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2차 함수이고 프라임의 fx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극대값이 8, 극소값이 4일 때 장난합니까 이거? 세상에 장난이 어디 함수 fx를 구하시오. fx의 극대값 잘 봐. 이런 거겠지. 네가 보고 있는 거는 원함수야 도함수야? 도함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도함수 맞아? 근데 0하고 뭐야? 2면 축방이 얼마? 1이겠지. 자, 원함수로부터 도함수로부터 원함수 추론. 감소 증가 감소잖아. 그러면 0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감소 증가 감소. 맞아? 이렇게 되겠죠. 변곡점 어디? 그렇죠. 0이지. 아니지 1이지. 여기가 y축이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야? 극대값이 8이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그래 여기 8이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요. 그러니까 0일 때 4니까 됐죠. 오케이? 네 극소값이 4다. 10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 구할 때 뭐 이용할까요? 편곡점. 적분해서 일단 10 구할 수 있어. 맞아? 어떻게 보면 되지? 최고차 몰라. x 마이너스 ax의 x 마이너스 a 됐죠? A요? 이 맞아? 이게 현재 f 프라임 맞아? 네.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2 자 접근합니다. fx는 3분의 a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조건이 지금 둘이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알아서 풀면 되겠죠. 뭐 변곡점 0 된다, 뭐 1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지? 그 여기가 가고 여기가 8이면 여기서는 얼마일까? 그렇죠.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이제 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 조금 더 딥해졌죠. 미분 쪽으로만 보다가 적분 반대로 가는 것도 좀 공부했고요, 맞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찾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로 올라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식을 구한 다음에 적분해서 fx를 찾는 걸 이번에 처음 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게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선택을 두 가지를 하셔야 돼. 첫 번째 문제를 맞닥뜨렸어. 겁나 어려워. 4점이야. 문항 걷어보니까 막 29번, 30번이야. 근데 식을 찾아야 돼. 그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원함수로부터 식을 찾을 거야. 또는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를 추론해서 식을 찾을 거야. 방법이 두 가지예요. fx를 바로 찾는 방법. 두 번째, f'의 x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적분해서 fx로 올라가는 방법. 됐지? 근데 문제마다 이게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야? 둘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인데 부정적분이 훨씬 어렵다. 근데 부정적분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이 어려워. 그렇게 생겼어. 분수 계산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풀게요.